한국을 쉽게 보고 덤볐지만 그놈들은 핏똥을 싸게 되었습니다. 북한과 이란 그리고 중국을 보며 어느덧 익숙해져 버린 제재라는 단어, 힘있는 개별국가는 국제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인 제재를 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이익을 침해하거나 나를 적대하는 녀석에게 친절하다는 이유로 내가 좋아하는 나라가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버린 나라가 있죠. 미국이 이 분야에서 아주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만 미국 흉내를 내는 나라도 제법 있고 차이는 있지만 제재를 받는 나라도 제법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까지 대한민국은 어떤 제재를 받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야기가 뱅뱅 도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먼저 미국의 경제와 군사에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군사에서는 무기개발 분야가 이런저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며 미국 장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우리 반도체 기업은 화웨이의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 부분은 참 의미가 있죠. 사드 보복으로 경제가 힘겨웠던 때 한국이 무역에서 미국에 양보해야 된다면서 그 사드를 설치한 미국에 부과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교류 전 부분에서 금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는 중국입니다. 사드를 설치하기 전인 2016년 하반기부터 무역과 인적 물적 교류와 콘텐츠에서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점이라면 미국은 공개적으로 제재를 하는 반면 중국은 정부 개입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드 보복은 완화되긴 했지만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일본은 2019년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보통은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국가가 관세 인상이라든지 수입 규제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엄청난 무역 흑자를 보는 일본이 돈은 당장 덜 벌어도 한국 경제를 망쳐보겠다고 규제를 한 것입니다. 무역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거사 문제를 의존도와 독점적 지위라는 걸 이용해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선 부정적 규제라는 걸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면 거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과 이에 화답하며 주고받는 야권은 경제가 폭삭망하고 사회주의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굴욕적 자세라는 정권 시작 초기부터 틀을 만들고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 정부와 국민이, 국민과 국민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국내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상대가 없습니다. 다행히 국내 문제는 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정리를 해주고 있고 새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특이한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이제 50억 달러를 받을 시기가 왔다고 말이죠. 때려도 저항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판단한 것입니다. 중국이 광분했던 사드 설치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은 중국에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으며 하루 전날까지 미확정이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군사적 유불리 문제도 문제지만 농락당했다고 판단한 중국의 불쾌감은 사드 보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언론이 비판이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정부를 향해 해바라기를 자처했습니다. 교역 비중이 30%가 넘는 나라와의 분쟁은 한국 경제를 힘들게 했고 중국을 앞장서 막아줄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은 한국이 힘들어하던 2018년 미국은 관세로 규제를 하고 마치 결정타를 날리기 위한 것처럼 2019년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했는데 당시 정부 설명처럼 우리 경제는 어려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규제도 참 버거운데 이 두 나라가 머리끄덩이 잡고 개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한국 무역 비중이 무척이나 큰 나라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경제 환경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규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타를 날리려 했다고
조금 심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언론과 야당에서는 그 어떤 힘도 정부에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맞이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위기 속에 한국에 기회를 주었습니다. 불매운동으로 뭉치고 방역에서 뭉친 한국은 규제를 이겨내며 급격한 국격 신장을 끌어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미국과 중국의 다른 의미로 한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17년 쿼드를 10년 만에 부활할 때 미국은 한국을 찾지 않았습니다. 2021년 현재는 애타게 참여를 호소하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철수나 감축을 꺼내면서 한국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던 미국은 지금은 행여 철수나 감축 여론이 한국에서 커질까 무척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동안 단 한 번도 국제기구에서 한국에 도움을 청한 적 없었는데 지금은 G10이라는 것을 만들면서까지 한국의 도움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사드 보복을 시작할 때와 이후 경제정책에서 한국 기업을 물먹이던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길어지면서 한국이 멀어지는 것에 공포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홍콩을 포함하여 대중국 무역수지흑자가 500억 달러가 넘는 국가입니다. 막대한 적자를 보는 중국은 맘 편히 무역보복을 했지만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군사도 군사지만 많은 나라가 그렇듯 모든 산업에서 반도체와 IT 품목은 있으면 좋고가 아니라 없으면 산업이 멈추는 그런 품목이고 중국은 한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제재 품목을 구체화하고 핀셋화하면서 압박하자 그런 현실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세 나라 중 유독 현실 자각이 늦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모든 것을 정신승리로 바꿔버리는 일본은 한국에 대해 냉정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강한 일본으로서 이미지가 확고할 때는 무섭도록 확고한 냉철함을 유지했지만 그것이 무너진 지금은 거의 막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힘이 있다고 인정받는 나라들은 지금 격변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전의 한국과 현재의 한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의 한국 모습이 그들에게서 잊히도록 국제사회에서 더욱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면한 한반도 문제와 당사국 간 문제에서 더 당당히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주도해온 서양의 사고는 한국의 사고와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낮은 자세로 겸손을 보였지만 그들은 그냥 낮은 국가로 받아들였으며 다른 국가를 배려한다고 한 발 물러설 때 그들은 약하고 자신감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한국이 가장 많이 한 국제사회의 발언은 K방역과 봉쇄 일본도에서 벗어난 인적 물적 교류 유지입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에 방역에 관련한 발언과 의견을 원했고 한국은 겸손 떨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건방진 국가가 된 것이 아니라 선도국이란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펴 십시일반 이심전심하는 한민족과 정서적으로 그들은 많이 다릅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했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대응합니다. 주권 침해나 내정 간섭에 대해 또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주장을 해야 자신들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그들이 인정하고 한국이 원하는 것을 얻고 양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럴 자격을 갖춘 나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